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 정부의 한알령이나 메르스 사태, 또 세월호 참사 등 이렇게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마다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는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은 관광뿐 아니라 제주 경제 전반에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2호 해수욕장 부근의 한 관광호텔. 코로나19의 여파로 요즘 객실 투숙률은 20%를 밑돌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업원 절반 정도가 자의반 타의반 그만두거나 휴직한 상태. 올해 1월 달도 지금 한 20%대고 2월 달도 현재는 지금 18%대. 그래서 지금 7명 정도가 지금 그만두거나 나머지 이제 무급휴가 갖고.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거나 휴업한 호텔이 15곳이나 됩니다. 코로나19는 관광업을 넘어 제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부가가치는 1년 기준으로 최대 7%인 1조 2천억 원 줄고 고용도 8.5%인 2만 9천 명 감소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세월호 사고 때의 10배, 사드 사태로 인한 한알령 때보다는 6배 가까이 컸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과 숙박업이 4,100억 원으로 감소액이 가장 많았고 예술과 여가 관련업 3,200억 원, 도소매업과 상품 중개업 2,700억 원 등입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아 코로나뿐만 아니라 한알령과 세월호 참사 등 외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업종별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순 6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고위험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할 계획인 가운데 권역별로 지정된 접종 수행기관에 제주 의료진은 호남권인 조선대병원에서 접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초저온 냉동고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전국 필요분 250대 중 100대만 1차로 계약하면서 제주도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놓고 요즘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투자자 유치에 나섰는데 정작 마을 주민들은 전체적인 개발은 뒷전으로 하고 알짜배기인 골프장만 분리 매각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 중산간에 있는 묘산봉 관광단지 420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호텔, 식물원,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계획됐습니다. 지난 2006년 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세인트포 골프장은 운영되고 있지만 골프장 동쪽 60% 사업 부지는 그대로 남아 공정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라그룹이 개발 사업을 인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부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3년 기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라그룹은 최근 IT 기업 카카오를 투자 유치 파트너로 정하고 현지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 분리매각 의혹이 나와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라그룹이 투자 유치를 한다면서 알짜배기인 골프장만 팔아버리면 관광단지 개발은 또다시 방치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매각 지금대로 가버리면 나머지 유휴부지에는 누가 와서
쉽게 아까 투자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냐가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거고. 한라그룹 측은 투자 유치 시작 단계이고 분리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하게 영업권만 넘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위탁 운영하게끔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영업권까지 수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공동 지분으로 이제 투자를 막을 수도 있고. 골프장 분리 매각 논란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승인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전까지는 쪼개기 매각은 물론 사업자 변경도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분리 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향후 개발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용인을 일괄 재심하는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개정안이 법안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왔지만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북한 원전 의혹과 법관 탄핵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된 7개월 영아의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아동 학대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아이의 부상이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병원에서 열린 아동학대위원회. 의료진과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이의 부상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아기는 입원 당시 간이 심각하게 손상돼 간 수치가 정상의 20배 수준이었던 상황. 진단 결과 신장이 괴사하고 췌장도 손상됐고 배에는 출혈로 물까지 찼는데 이 정도 부상은 인위적인 외력이 아니면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간 손상에 의해서는 간염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간이 다쳤기 때문에 그 간염의 원인을 밝히던 중에 이제 CT를 통해서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7개월 된 남자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가 경찰에 처음 접수된 건 지난달 29일. 부모는 아이가 아기용 그네를 타다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신고 접수 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주거지 근처 소아과 의원 2곳을 방문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평소 아기 울음소리를 듣거나 큰 소란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혀 우리는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가고 이제 그러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것은 내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기는 음식물을 섭취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상황. 경찰은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모에 대한 입건 여부를 빠르면 오늘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는 제주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긴급 확대 당직자 회의를 열어 찬성 입장을 도당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제주 지역 46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도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대안이 없는 필수 선택이라며 건설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 교수 111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 여론조사에 도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보장하고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성산 지역 주민 조사 결과는 참고용에 그쳐야 하고 도민 전체의 여론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이전보다 심해진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않아 전국의 폐지량이 전반적으로 줄었고 지자체와 계약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와도 같은 시간대에 수거를 하러 다니게 된 겁니다. 원주 이병선 기자입니다. 동네를 돌며 폐지를 수거하는 윤영철 씨. 이른 새벽부터 수차례 주웠지만 가는 데마다 가져갈 수 있는 폐지나 박스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붙어있는 테이프나 포장지를 제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나절을 돌아다녀도 손에 쥐는 돈은 기껏해야 5,000원에서 10,000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기가 안 되고 차 하나 이렇게 와서 갖고 들려면은 몇 시간 돌아다녀야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몇 달 들어 폐지가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좀 일찍 나왔어요. 5시에 나왔나 새벽에. 그 이제 저쪽 당구동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근데 하나도 못 주셨어요. 재활용 업체들에 따르면 폐지 물량이 줄어든 건 원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지 재고량은 연초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일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점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없다 보니 실제 폐지량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킬로그램당 40원대까지 떨어진 폐지 가격이 70원대까지 오르면서 폐지를 줍는 사람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원주시와 계약된 업체의 재활용품 수거 시간이 환경부 권고에 따라 낮 시간으로 변경되면서 폐지 줍기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3시까지인가 이렇게 수거를 하잖아요. 그전엔 낮에 오전 9시까지인가 그냥 안 했는데 계속 돌면서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없죠. 내 놈은 없어지고 내 놈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의 일과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과 남부 곳곳에는 눈이, 제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 노면이 젖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눈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 없겠고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참 잦죠.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압골의 영향 때문인데요. 내일 오후에 제주도 남쪽 해상에 기압골이 위치하면서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9도, 서부와 동부는 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 구름이 껴서 일사가 활발하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북부와 서부는 7도, 남부 11도, 동부는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특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파고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바람이 다소 불고 있어서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까지 바람이 강해서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항공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린 후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충홍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설을 앞두고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원해달라며 제주도 교육청에 작은 사랑의 씨앗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작은 사랑의 씨앗은 교육청 직원들이 봉급의 일부를 모아 후원하는 성금인데 고 전 의장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가속되면서 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앞두고 혼자 사는 노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과 식료품 전달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김만덕 재단과 김만덕 기념관은 제주 양돈농협과 제주도 개발공사 등 도내 기관단체 12곳과 함께 마련한
사랑의 쌀 2톤과 국수 4,000개를 혼자 사는 노인 2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은 2015년 기념관 개관 이후부터 김만덕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쌀 전달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취약계층 임대 목적으로 기존 주택 200호를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데 현재 실태 조사를 거쳐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현재 875세대의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각종 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정 등 행정조치 31건과 4,800여만 원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민간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단의 주휴수당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700여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4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관광객 등 14만 3천여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32.5% 줄어든 것입니다. 한편 항공사들은 작년보다 6% 증가한 26만 녀석, 1,100여 편을 운항할 계획이지만 예약률은 33%에 머물고 있고 서귀포시 중문 특급 호텔 예약률은 60에서 7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지난 1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1만 2천 명으로 재작년보다 88%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4일 제주 지역 무사증 제도를 중단했는데 지난해 외국인 방문자의 68%는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기 전인 작년 1월에 입국한 인원입니다. 한편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면서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1,800명으로 재작년보다 31% 줄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